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심리적으로는 분당 상태에 이르러 있다. 여러 가지 파열음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강심장 같은 반격을 하고 나왔습니다. 할당은 자유다. 나가려면 나가라. 문 붙잡는다. 들어오는 것도 자유, 나가는 것도 자유. 그렇다. 경기 질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공천 탈락 또는 공천 배제 혹은 경선 이런 것들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의 현역들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탈당은 자유다. 경기에 질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는 것이다. 네, 이랬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용한 변화는 검은 백조, 입당도 탈당도 자유, 조사는 조사일 뿐 경선과 관련 없다. 이렇게 정면 대응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조용한 변화는 검은 백조, 이거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백조는 말 자체가 그렇듯이 하얀색이죠. 흰 백자 백조입니다. 그런데 검은 백조, 블랙스완, 이 검은 백조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조용한 변화는 뭐냐?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변화를 제대로 꾀하려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 마련이다. 조용하다는 것은 변화가 없다는 거고, 시끄럽다는 것,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난다는 것은 변화가 있다는 뜻이다. 라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국민의힘에 빗대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쪽의 공천 과정이 상대적으로 조용하다라는 것을 빗대서 그쪽은 검은백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입당도 탈당도 자유다 그랬는데 이건 말 자체로 틀렸습니다. 네. 탈당은 자유지만 입당은 자유가 아닙니다. 입당은 심사를 하죠. 네. 그래서 입당 심사를 거쳐야만 당원이 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입당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탈당은 자유죠.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는 조사일 뿐 경선과 관련 없다. 이 말은 여론조사 업체가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조사는 조사일 뿐이지 그것이 경선 결과에 최종적으로 영향은 미치는 건 아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그 맛 자체로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그 성적표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경선입니다. 그럼 경선을 뭐 가지고 하나요? 가위바위보로 하나요? 아니잖아요.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지역구에서 상대당 후보에게 더 경쟁력이 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경선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지역구 유권자, 일반 여론조사, 당원 여론조사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게 조사 아닙니까? 그런데 조사는 조사일 뿐 경선과 관련이 없다니 앞뒤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오른쪽, 왼쪽이 홍익표 원내대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최고위원 회의에서의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 정책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서 질문을 받기 전에 몇 말씀 드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공천 갈등과 관련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 난다. 어느 사람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 맡길 좋은 후보지만 모두가 후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말 자체는 시비 붙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국물이
흘러 바다로 가는 것처럼 세대 교체와 기회가 있어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태의연한 기득권을 그냥 안정시키고 가까운 사람 다 꽂아 넣는 국민의힘 방식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역공을 했는데 가까운 사람 다 꽂아 넣는다. 참 이런 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재명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시비에 비명횡사, 친명횡재 여기에 가장 지금 뜨겁게 휘말려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입에서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다른 나라 이야기하듯이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 다 꽂아 넣는 것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지금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자기 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도 국민의힘이 가까운 사람 다 꽂아 넣고 있다. 그럽니다. 곡물이 흘러 바다로 가고 그래야 세대교체가 되고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쳐내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 눈높이. 참 국민들은 말이 없습니다만 국민의 눈높이 말씀을 하지는 않지만 국민의 눈높이는 분명히 있지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스스로 먼저 희생을 하는 것.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는 것,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엉뚱한 것을 국민의 눈높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빼놓지 하게 되는 것이 언론을 비난하는 겁니다. 언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천받으면 친명이 되고 탈락하면 비명이 되는 거 자제해달라. 당내 공천과 후유증은 국민의힘이 더 심한데 오히려 그쪽은 조용한 공천이라고 엄호를 하면서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는 사실과 엉터리 왜곡이 눈에 띈다. 이랬는데요. 참 이것도 기가 막힌 앞뒤 틀린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연일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를 원색적으로 연산군에 비유하는 그런 회견을 하고 있는 것이 어디죠? 그게 국민의힘입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당내 공천과 후유증 어느 쪽이 더 심하죠? 그거를 마치 국민의힘이 더 심한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대단한 멘탈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조용한 변화는 마치 검은 백조라고 하는 것과 같다. 위치를 잃고 반발하고 항의하는 것은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랬는데요.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이 말 자체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도가 있어야죠. 정도가 어느 정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변화에 따라서 나는 약간의 마찰음 이게 아니고요. 당을 두 동강 내는 소리입니다. 당을 두 동강. 그래서 이미 이낙연 떨어져 나갔고 이미 원칙과 상식 떨어져 나갔고 이번에는 서른 그리고 세 차례 이제 나갈 것이다. 박영순 나갔고 노웅래 나갈 것 같고 그다음에 임종석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줄줄이 연쇄 탈당, 러쉬를 이룰 것이다. 아니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현역들의 연쇄 탈당 러쉬.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강 건너 불고등 하듯이 남의 집 이야기 하듯이
자기 집 처마가 불타오르고 있는데, 왜 기자들은 왜 우리 집에 불났다고 그래? 옆집에 불났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자들도 어이가 없고 그냥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현장에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서울 서대문구 매직짐 휘트니스에서 직장인 간담회에서 트레이너한테 운동을 배우고 있는 모습이다 했는데, 이게 이제 러닝머신, 트레이드밀에서 이제 지금 뛰어보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홍영표 의원이 민주당을 명문정당이 아니라 멸문정당이라고 비판을 하고, 임종석 전 의원이 지도부에 공천 관련 재의결을 요청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가지들은 부딪힐 수 있지만 거대한 나무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같은 기둥 속에 한 줄기를 함께 합니다. 우리는 명문정당이고 국민 기대치에 맞게 단합해서 선거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요즘 말이죠. 이재명 대표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비유법. 네, 비유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비유법, 뭐 강물에 뒷물이 앞물을 밀어낸다더니, 또는 뭐 새순이 나오려면은 싹을 교체해야 된다느니, 또는 가지가 부딪히지만 거대한 나무의 한 부분이라느니, 네, 이런 비유를 참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비유가 대부분 그럴듯한 비유가 아니라 엉뚱한 비유일 때가 많습니다. 이거를 비유라고 불러야 되나? 아무 것이나 다 끌어다 붙이면 이게 비유가 되는 것인가? 이제 그런 비난도 있는 것입니다. 갈등도 있지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제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연락드리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여기에는 살짝 협박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고민정에 대한 그 광진구 지금 공천을 줬지 않습니까? 광진을 공천을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의결을 할 수도 있다. 공천을 박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은근히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의총에서 여론조사 업체 선정의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책임자 사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이건 누구를 말하냐면은 김병기 검증위원회 위원장, 김병기 공관위원회 간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렇습니다. 조사는 조사일 뿐 내부 판단에 의한 조사이기 때문에 경선과 상관없다. 관련지어 있는 것처럼 당내 문제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랬는데, 경선이 바로 조사입니다. 네, 그것을 마치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말을 천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수른 의원의 모습입니다.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탈당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다. 분명한 것은 경기하다가 잘못되니까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국민 보기에 규칙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랬는데요. 네, 이러한 말이 설훈 더불어민주당에서 5선을 한 국회의원이고, 이재명은 이제 보궐선거로 들어온 반쪽짜리 초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선배이자 원로인 서른 의원을 쫓아내면서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탈당을 선언한 정치적 대선배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눈 하나 깜짝 않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격을 가하고 나왔습니다. 탈당은 자유다. 경기 질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서른 선배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